자, 한신기계 복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이슈는 이제 자사주 물량인가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한다, 매도한다, 장래 처분하겠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다 소진이 된 걸로 어제 기준에.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두 호가 기준에서 강력하게 들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동시호가부터 이제 거래가 실린 기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원전 수명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범위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일단 일자별로 한신기계의 프로그램 매매 기준 물량을 보시면 오늘 94만 주라는 뭐 실로 뭐 엄청난 또 200만 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의 투자자별 수급 동향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월 23일 날 투자별 수급 동향의 수급 범위 그 기준,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오는 그 수급은 의미 없어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요날도 이렇게 240만 주, 200만 주 뭐 프로그램 쪽에 외국인 위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도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상한가를 가서 이게 유지가 되느냐 했을 때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을 그렇게 뭐 의미를 크게, 아주 크게 내일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한가 들어갔을 때에도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한가 가고도 그 다음날 개파락 나오는 경우도 있죠. 오늘 뭐 KG 스틸 같은 경우에 KG 스틸 같은 경우에 상한가 나오고도 개파락이 나왔죠. 다시 양봉으로 돌리긴 했지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상한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의 흐름이 긍정적이진 않다. 이날도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개파락 2.75, 이날도 개파락 2.26,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라는 기준을 이런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때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3월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시면 일본 기준의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우리가 분봉을 보고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4천억 수준인 이런 한신기계를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배워서 대형주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는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교육용 그 기준으로 적합치가 않아요. 심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장학형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얘 기준. 거래량 수반하고 장학형이 떴네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점에서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장학형이 떠서 거래가 떠 있는 수반된 장학형의 기준은 그 추세의 강화 부분이 지속될 수 있구나,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빠르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까지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기준은 거래대금부터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4천억인데 그 이전의 흐름에서는 뭐 얼마였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2천억의 기준을 기존에 잡아왔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는 1,000억 이상만 돼도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기준점을 좀 바꿔드렸어요. 그러니까 2천억을 넘기고, 그리고 앞전의 거래 대금이 월등히 이제 더 시가총액 대비해서 월등히 더 회전율이 높아진 그런 위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2천억의 거래대금과 1,000억의 거래대금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만 터져도 된다, 이런 기준점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거래량의 흐름이 있죠. 기존의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2천억이 아닌, 그것을 이제 1,000억으로 4월 17일부터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억의 기준이 잡힐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다시 얘기해서 어제 1조 터진 종목을 오늘 1,000억만 터져도 대박 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어제 1조가 터졌으면 오늘 70% 정도. 근데 요즘에 1조는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1조가 아니더라도 뭐 5천억만 터져도 5위 안에 들어오겠다. 1조에 70% 7천억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종목도 오늘 이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때요? 아주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럼 가장 최근이 가장 높은 게 3천만 주. 그 3천만 주에 70%면 얼마? 3천만 주 70%면 2천만 주지. 그죠? 2천만 주의 기준인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1,500만 주. 왜 1,500만 주를 설정해 드렸을까요? 18일 날 2,800만 주가 터졌지만 주가는 일단 10% 올라온 상태예요. 그럼 거래대금이 터지고 주가가 강세를 띠면 평균 단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대금 충분하다. 월요일부터 해서는 2천억이 아니라 1,000억 원 수준의 거래대금만 터져도 된다. 그럼 1,500만 주만 터져도 얘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죠. 그잖아요. 1,500만 주 터지면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으니까 1,500억 이상. 결론적으로 한신기계의 경우 설정 범위가 이렇게 1,500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합니다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장중에 재편입을 좀 고려를 했었어요. 장중에 재편입 고려를 했는데 아쉽게도 재편입을 단행하지는 못했어. 아쉽게도. 왜 그랬냐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또 1250원 넘기면 또 편입합시다, 여러 가지 전략을 짰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미끄러져 내려올 때 프로그램 쪽에 수급 한 20만 주 들어왔던 게 축소가 돼버렸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는 2천만 주의 기존의 기준 거래량보다 낮은 1,500만 주를 잡아드렸고, 또 2천억 기준도 많이 낮춰 잡아드린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에서 보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종목이 1조 미만이잖아요. 4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이 정도씩 터진다는 건 이슈가 그만큼 터져 있다는 거고, 비이성적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조금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컨센서스 펀더멘탈을 또 놓고 보면은 알고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보고서 나오는 건 없어요. 기업의 보고서는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실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업의 보고서는 없는데 보도자료에 의한 원전 관련 수혜주예요, 얘가 이래요, 누가 어떤 목적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내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거죠, 사실상은. 결론적으로 한신기계의 경우에 22년 04월 21일 13시 24분 복귀교육이에요. 오늘 여기서 못 따라가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펀더멘탈상으로는 저평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누적 수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외국기관의 누적 수급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소 부담이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범위에서 누적 수급이 없는 상태의 심리적인 면에 국한된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니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캔들이나 이평이나 거래량을 보는 거는 누군가가 세력이 들어왔느냐 이걸 보는 건데 외국 기관의 수급이 없다.
그러니까 수급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면인데 그냥 이슈 한 가지 있다. 원전 관련된.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 기술적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의 논리 말고 변동성 기준,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본다. 거래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기준에서만 접근을 하는데 그 거래량의 기준을 오늘 기준에 얼마? 1,500만 주. 오늘 기준에 이렇게 1,500만 주의 기준을 21일 개장 전 올려드렸다. 어제 야간에 올려드렸다. 됐죠? 그러면 오늘 편입할 수 있었느냐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일단 OMA, 20MA 거래는 수반을 시켜놓은 상태였는데 그 추세범위의 거래량 부분이 어제 주춤거렸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요 어제 유지했어도 될 것을 우리는 이제 9,000원 초반에 편입했던 물량들을 어제 잘라낸 겁니다. 일단 잘라내고 재편입이 안 됐어요. 대신에 이제 오늘 기준에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오늘 뭐 들여다보신 분들 계셨다면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은 이미 이 갭의 위치만큼은 다 들어 올려진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범위에 의미 있는 위치가 요 바닥 최저 바닥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의 위치로 설정을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10,000원의 기준에 4,000원이니까 6,000원, 16,000원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설정된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16,000원 수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상한가예요. 상한가 좀 풀려 있더라도 상한가 찍었다고 치고 상한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또 한 번 상한가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게 16,000원 수준으로 올라와 버리는 가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 기준인 거고요. 주봉 기준에서의 그 쏘는 모멘텀 차트까지 같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사실상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5월 말 6월에 두산중공업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테마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얘네가. 7월 이후에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에서만 일단 신뢰도를 부여한다.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에서의 신뢰도를 부여하게 됐을 때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고 요 기준에서의 흐름 그럼 요 앞전 거래량이 70%니까 여긴 실리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사실 원체 작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자랑 그래서 일단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요 시점이 편입의 설정 범위에 아주 좋은 위치, 기준점 잡는 위치, 아주 좋은 위치. 그 이제 특히 그냥 OMA 20MA 넘겼을 때 개별 매매 기준도 되고요. 그 이상의 흐름까지도 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설정 범위 잡아드렸던 범위 중에 하나가 3월 초에 갭상승이 갭상승 나온 이후의 흐름에서 장악형의 흐름이 설정이 되네요. 상승 장악 확인형에 꼬리에 달렸지만은 추세가 나오네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량 시가총액 부분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2,000억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게 좋은 종목이어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 들여다보지 않는다. 교육용으로 일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도 월요일날 기준거래에서 잡아드린 게 얼마였어요? 3,000억의 시가총액을 넘겨야 그나마도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장악형이 또 뜹니다. 근데 이제 어제 기준의 종가가 예를 들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요 종가의 수준을 가지고 장악형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뭐 추세 매매도 가능하죠. 근데 전체 전략은요. 그렇게 안 잡아드린다고. 전체 전략은 그렇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만 그리고 아무리 갖고 가고 싶어도 오버나잇은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뭐 지금 장에 굳이
손실 볼 필요가 없는데, 예? 좀 주가 많이 밀려 있다 하면 비중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 비중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정도에서 가지고 가는 수준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전량을 다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고점이 형성되고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는 걸로. 어제도 변동성이 원체 큰 종목이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1.5% 3% 밀려 오케이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따라 붙었으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또 뜬 거예요. 여기서 상승 장악형 떠주면서 11,000원에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9%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다시 분봉해서 보겠습니다. 분봉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던 기준이었는지. 자, 월봉 기준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부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이렇게 작년에 위메이드나 뭐 두산중공업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그런 종목이 나왔으면 최고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고 넥슨 게임즈가 이왕이면 탄력을 받고 움직이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5분봉입니다. 1분봉도 볼 거예요. 5분봉의 기준에서 얘를 편입할 수 있느냐? 5분봉이 아니라 일주월봉의 기준에 우리는 얘를 편입할 수 있다 없다? 편입 못한다. 지금 가격에 안 한다. 왜? 지금 가격에서는 거래량이 아무리 터져 있어도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미만짜리 종목 아무리 특별한 케이스도 20% 이상 따라붙질 않아요. 내일 또 보면 되지. 굳이 20% 따라붙으면 뭐 하려고? 내일 보면 되지.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기준에서는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어디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까지는 따라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면 전일 대비해서 요 자락입니다. 요 한 12,100원, 200원까지가 20%될 거예요. 어제 종가가 1050원이었으니까 12,000원, 12,100원 정도까지가 20%대, 21% 넘어가기 전 요 자락인데 요 자락에서 편입이 됐느냐 쉽지는 않았죠. 망설이다 보면은 뭐 쭉쭉쭉이니까.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서는 사실 망설일 필요도 없이 초대량 거래가 터졌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개장주엔 좀 일부 나왔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개장주에 좀 있어서 그래서 들어올려놓고 빼는구나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 접근하기가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무조건적으로 캔들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수급 논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빼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거래가 터뜨려지고 양봉이 나올 때의 저 기준. 그러고 나서 이때는 차익 실현이 사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저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뭐 6% 찍은 거죠 이게. 예? 25% 12,600원 정도 25%를 찍고 주가 눌림폭이 얼마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 내려온 거예요 대략? 한 6, 7%, 7, 8%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냅뒀더니 상한가 가더라. 에이 그건 아니지. 응?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일동홀딩스 냅뒀더니 상한가 갑니까? 11% 올랐다 쫙 빠져버리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서 순위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돌려놨어요. 그럼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돌려놓을 때 기준에 저점 대비 2% 돌리면 나는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고 손절하겠다. 오늘 거래대금 개장 초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걸 못 들어갈 것이냐. 응? 저점 형성 후에 2, 3%를 보자. 그러면 12,000원 선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1,800원 찍고
2% 돌리면 12,000원이죠. 거기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난 따라받겠다. 그 기준. 그거 이외에는요. 또 어떤 게 있죠? 거래량이죠.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5분봉 기준에 동시효과가 실렸기 때문에 동시효과의 거래량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범위 이거. 이거를 다시금 볼까요? 예를 들면 9시 10분에 1500만 주 기준 잡았으면 9시 10분에 몇 주가 터져야 돼요? 1500만 주 잡았으면 1500만 주 기준 잡았으면 150만 주만 터지면 돼. 근데 뭐예요? 250만 주 터졌어. 그럼 평상시대로 2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놨어도 어떻게 돼? 그 거래량 다 넘긴 거야. 9시 10분 만에. 10분 만에. 그러니까 오늘 터져야 될 거래량은 그냥 개상초에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주 터져라 했더니 이렇게. 그러면 10시까지 얼마가 터져라요? 10시까지. 9시 반까지 20%면 얼마죠? 9시 반까지 20%면은 300만 주 터져라. 300만 주가 아니라 뭐 그 이상 월등하게. 원래로 잡으면 400만 주. 그 이상 월등하게. 그러니까 개장초에 일단 거래가 실려 있으니 양봉이면 편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손절의 범위를 잡더라도. 그러면 거래가 여기서 터지고 이 거래의 70%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를 보자는 거예요. 양봉을 만들어주는 거래. 또 그 다음 거래. 그래서 그 기준 거래량 혹은 그 기준 거래량 대비 뭐 70%의 거래량. 그 정도만 실려도 된다. 왜? 일단은 거래는 다 수반돼 있으니. 그래서 요 밑에 거래량으로 잡아서 예를 들면 대략 200만 주를 1차적인 범위로. 대략 200만 주를. 그리고 이 거래량의 70% 얼마? 이 거래량의 70% 그러면 150만 주로. 대략 140만 주도 좋지만 딱딱 끊어서. 그러면 이 기준에 오늘 이게 오늘 건가요? 매직 기성기 9시 21분에 그러네. 이게 오늘 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준가 11,2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고가가 12,550원일 때 그렇게 해서 12,000원이면 19.90%일 때 이게 9시 21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붙어요? 못 따라붙어요? 따라붙죠. 여기까지는 따라붙잖아요. 거래량은요. 1,500만 주로 터져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1,300만 주야. 그러니까 거래는 다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다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거래량에서든 편하게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오히려 뭐 70%가 아니어도 이제부터는 5분봉 기준에 100만 주만 실려도 된다. 농담이 아니라 100만 주만 실려도 된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은 이미 터져 있으니 요 거래량을 실어주고 양봉이 나와줄 때 이미 양봉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 자락에서 아까 11,800원에서 12,000원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여기까지만 20%요 수준까지만. 나머지는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편입을 하겠다. 그건 뭐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요 정도 범위. 조금 전에 매직 계산을 보신 것처럼 요 정도 범위. 그리고 거래 터져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걸로. 그럼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어떻게 설정해서 놓고 봐요? 차익 실현 범위는 방금 이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내가 수익 낸 만큼 어제 물량이 있으셨던 분들도 방 안에 계시더라고요. 정리 안 하고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똥가리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개장초에 사셨는지 개장초에 사셨을 수도 있겠다. 그죠? 또 우리 주린이 달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교육받는 대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어제 좁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한신기계 차익 실현 카라 선생님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캡처를 또 뜨고
상한가에서. 우리는 왜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하는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KG 스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방송 안 나가더라도 방송 안 나가더라도 게시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른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서도 한신기계를 갖고 있던 부분 어제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차익 실현을 그렇게 하고 이제 일부 또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육을 받으시면은 소형주의 기준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매매가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이렇게 매매를 하셨고, 또 똥가리자 선생님께서는 계좌를 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수익 계좌를 오늘 올려주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저기 저 무료방에 여기다 올려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몇 시죠? 아까 9시 57분 기준에서의 9시 57분에 한신기계 3%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갭상승 이후에 따라붙어서의 수익이다라는 거죠. 또 코스모 신소재는 이때 기준에 매수 단가가 지금 안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 단가가 종목명 장고 평균 단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단가가 안 나왔네. 매도를 하셔서 아마 안 나온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 한신기계, 뭐 오늘 KG케미칼 이런 종목으로 다 수익을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꾸준히 갖고 와서 수익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주력주 따로 가져가시고 수익은 수익대로 이런 소형주의 수익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설정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분봉 기준에서 봤고 1분봉 이제 보면서 실질 개장초 기준에 이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죠. 한신기계 21일 이게 지금 잘못됐죠. 날짜가 21일 이렇게 해서 21일 20421 13시 43분에 5분봉 그리고 1분봉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이제 완전히 둔화된 거죠. 또 이제 전일 대비해서의 거래 이 정도까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기준 거래량이 다 터졌다라는 거는 확인이 되신 거고, 그럼 요자락의 기준과 그 이후의 흐름인데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갭상승이 나온 이유로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감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감흥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당겨 놓으면.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기준을 다 설정해 놓고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기준인데 이제 12,000원까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따라 붙는다고 설정을 해 놓으면 줄을 먼저 걸까요? 우리는 기준점이 12,000원의 기준에 20% 수준까지잖아요. 12,100원 뭐 이렇게까지. 12,1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일단 개장 초에 원체 이제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갭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량과 함께 쭉 진행이 된 건데 저 거래량의 기준은 이미 벌써 이제 오늘의 거래량을 다 터뜨렸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앞전 그 거래량 부분들 이것도 좀 당겨 볼까요? 거래량은 이제 월등히 다 터졌다는 거예요. 또 VI가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앞전에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을 당겨서 놓고 보시면은 사실 30만 주만 터져도 되거든요. 30만 주.
1분봉 30만 주, 5분봉 얼마? 5분봉 기준에 100만 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30만 주만 돼도 충분합니다. 개장 초에 아무리 넉넉하게 봐도 50만 주, 200만 주 설정 범위 기준에서 50만 주, 또 30만 주의 기준. 근데 이제 원체 거래가 많이 터져 있다 보니까 이 30만 주가 굉장히 적은 거래처럼 보여질 뿐이지, 앞전의 흐름까지 전체를 놓고 보시면요, 땡겨서 볼까요? 30만 주 거래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30만 주만 터져도 땡큐하죠. 30만 주만 터져, 밑에 줄이 30만 주인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제 거래량이 그리고 저렇게 30만 주씩 터져줘도 1,300만 주뿐이 안 됐거든. 결론적으로 이제 요 위치에서 들여다볼 때 12,000원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요 11,800원 기준. 그럼 요 자락에서 이제 저점 대비 2% 들러 올릴 때, 뭐 3% 들어 올릴 때 12,000원, 12,1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요 자락이 굉장히 적은 거래처럼, 거래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걸 빼버릴게요, 저 뒷거래량을. 그럼 그나마도 좀 거래량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구간 자체는 당연히 개장 초에 요 자락이고요. 계속 뭐 VI 이후에는 좀 그렇다고 치고 12,000원 이상에서는 따라붙는 건 부담이 됐을 거고, 요렇게 개장 초 딱 10분 정도에 와당탕탕탕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자락 정도가 그래 편입하자, 놓쳤는데 그래 편입하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 거래량, 직전 거래량까지만 잡고 이렇게 해서 캡처를 뜨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됐다. 이런 흐름. 한신기계의 상한가 툴에 있어서 이제 개장 초에 한 10분, 15분, 20분 그 사이에 이제 다 움직임이 결정이 난 거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요. 그리고 5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편입 기준 설정 범위 정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일주월봉. 그래서 이걸 텍스트로 이제 전략 기준을 설정해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전체를 보죠. 지금 기준에 이제 한신기계 이렇게. 우린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한다는 게 이런 기준이에요.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가지고 계시면 전일 대비죠, 이렇게. 그럼 지금의 기준은요,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장중에 꺾여졌으니까. 재편입은요, 오늘은 재편입을 안 하죠. 꺾여져 내려와서 뭐 월등하게 밀고 내려가서 재편입의 구간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상한가니까 한 번 더 가져가고 싶은데, 그거야 뭐 개별 성향이신 거고요. 지금 1시 48분인데 만약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 해도 2분의 1 지점까지. 근데 이건 무리수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2분의 1까지 밀리는데 거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상한가 대비해서 상한가와 2% 밀리는 12,800원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다. 향후에도 전략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신기계. 요걸 가지고 이제 텍스트 전략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한번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신기계를 이제 우리가 4월 18일자에 설정을 해드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한신기계의 5%의 변동 수익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신기계 1%의 변동 수익이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기나 주력주의 하이닉스의 뭐 1%의 변동이 좋을까요? 당연히 주력주겠죠. 21일자 기준에 13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몇 분이에요? 48분 전략. 현재가는 말도 안 되게 저 가격 대비해서 훌쩍 넘겨져 있는, 우리는 18일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8,900원. 그러니까 저 기회들이 또 와요. 얼마든지. 어제 전략이 제가 약간만 공격적이어서
아이 뭐 수익인데 변동도 크지도 않은데 가져갈까요? 이랬으면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때 2,900억짜리가 4,186억. 어제 정리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가총액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거래량이 없었어. 1,200만 주 뭐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도 들쑥날쑥이었고 일단 정리해놓고 보자. 많이 좀 아쉽죠. 지금 현재 기준에 13시 50분입니다. 50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이제 2위로 밀려 내려왔네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삼성전자 1위로 다시 올라왔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뭐 최상이겠는데요. 근데 오늘 원체 프로그램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홀딩스 6위입니다. 6위. 그리고 고점이 13,050원 29.85 상한가죠. 차익 실현 범위는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50%, 그 다음에 고점 대비 2% 조정받으면 편입 비중의 100%. 그러니까 그게 2% 조정받은 가격이 12,800원.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은 편입 못하죠. 상한가는. (15% 이상) 편입 불가. 고가와 이제 시가 정도로 잡을 때 3분의 1 지점. 여기 왜 거꾸로 되어 있을까요? 2분의 1, 3분의 1이 3분의 1 지점이 얼마요? 12,400원. 얼마예요? 15% 이상은 편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 여기도 불가. 불가인데 다만 의미 있는 거래량 다시 2천만 주로 맞춰놓고요. 다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 2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기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신기계 쪽의 흐름, 오늘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 또 어제 정리 안 하시고 가지고 오신 분들, 차익 실현 안 하고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 어제 차익 실현해서 오늘 놓쳤다, 놓치면 안 되죠.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또 갭상승에 배운 대로 대처하면 되는데, 근데 배움이 없다, 내가 언제 배웠냐 이런 거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정회원들이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신청하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어요. 26일날 개강을 하니까, 그리고 요 인원이 다 차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0%로 다시 할인율을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하셔서 26일날 그 교육 이런 커리큘럼 다 올려드렸잖아요. 요거 단순한 거 같죠? 단순한 거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거래량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커리큘럼 다 나와요. 나오니까 시간 나오고, 이 밑에 불기둥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누르시면은 결제창이 나옵니다. 결제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거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밑에도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번에 주력주 기준에서의 이런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오늘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DB하이텍도 수익 종목 중에서는 LG노텍이 좀 눌려 있어서 아쉽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우리가 관망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대덕전자나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BH 이런 쪽을 좀 담아가고 있고, 주력주에서 좀 이런 기아 같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좀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뭐 엄청난 탄력의 흐름 52,400원 시초가에서부터 일동작은 이제 조금 숨을 가다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오후장에 53,000원대 54,000원까지 들어올리면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비중, 그리고 또 신규 편입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조정받은 그 이유가 세무조사에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정의원님들은 저희 직원분들이 다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전부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간단하게 한신기계를 어젠가요? 어제 야간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죠. 어제 야간에 너무 힘겨워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신기계 범위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편입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9,000원대 편입하고의 기준점들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4월 8일 4월 18일 같은 경우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 이 동영상도 보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도 하셔야 돼요. 불기둥방에도 구독 알람 신청을 올려주세요. 그래갖고 동영상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불기둥방에는 이제 원본 파일 먼저 드리지만 나중에 돼서는 이렇게 링크 보시면서 대처하셔도 됩니다. 이게 9,000원대예요. 이게 언젠데 18일날 장중입니다. 다 따라붙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흐름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 내기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기준이었다. 거기에 삼성전기까지